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나이, 대적할 수가 없었던 무술인이자 세계 최고의 영화배우, 그리고 절권도의 창시자였던 이소룡이 사망한 지가 올해로 43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소룡을 기억하고 있고요. 많은 이야기거리로 인해서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본 국가의 이 작은 동양인을 서양 사람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소룡이 영화 속에서만 보여줬던 화려한 액션 무술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소룡의 죽음에 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룡의 출생과 어린 시절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룡은요 1940년 11월 27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경극배우이고요. 어머니는 독일계 혼혈인입니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이 되는 거죠. 어릴 때 몸이 좀 허약했다고 합니다. 이소룡이. 그래서 신체 단련을 위해서 7살부터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무술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미국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쿵푸 도장을 냅니다. 그래서 미국인을 상대로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영화계에 입문하게 되죠. 그래서 몇 작품을 찍었는데 흥행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홍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 홍콩에서 찍은 영화들이 대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브루스 리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이소룡은 자신의 꿈이었던 이 미국 진출을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영화사와 계약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촬영을 하던 도중에 1973년 7월 20일 32살의 젊은 나이로 의문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소룡의 죽음은요. 아직도 사람들이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의문의 사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소룡에게는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망 당일 이소룡의 행적은요. 오후 2시에 새로운 영화 때문에 관련된 제작자인 레이먼드 초우의 집에서 2시간 정도를 회의를 합니다. 영화의 캐스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뒤에 대만 출신의 여배우인 팅페이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오후 4시에 팅페이의 집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를 다시 영화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7시가 지나서 회의가 끝나게 되었고요. 이 제작자는 돌아갔습니다. 이소룡은 팅페이와 둘이 남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소룡이 두통을 호소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팅페이는 이소룡에게 자기가 복용하고 있던 진통제를 주었어요. 이소룡은 이 진통제를 먹은 뒤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이날 밤 9시에 이소룡은요. 제작자인 레이먼드 초우와 다른 장소에서 스케줄이 또 있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레이먼드 초우가 이소룡을 깨우기 위해 팅페이의 집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소룡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죠. 레이먼드 초우가 이소룡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팅페이에게 개인 의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팅페이가 자기의 개인 의사 주치의를 부른 거죠. 그리고 10시쯤에 이 의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소룡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의식이 없었답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 맥박이 모두 정지한 상태였다는 거죠. 당시 팅페이의 주치의 증언으로는 이소룡의 모습이 편안한 상태였고 고통스럽거나 애를 쓴 흔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밤 11시가 돼서 이소룡은 병원에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 구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소룡은 여전히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소룡이 일반인에게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소룡이 당시에 신분상 특수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병원 측에서 아드레날린을 심장에 주사합니다. 하지만 이소룡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고요.
11시 30분에 의사가 이소룡의 최종 사망했음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소룡이 죽었어요. 전 세계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요, 이소룡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이소룡이 왜 죽게 되었는지 사인을 궁금해했어요. 그러는 동시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룡의 죽음을 가지고 의혹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망 당시에 찍은 사진 때문이에요. 자, 우선 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이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우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상황의 이소룡은요, 이런 식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의식이 없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점이 보였어요. 자, 이 사진입니다. 이소룡이 당시에 이제 사망하고 나서 영안실에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크게 볼까요? 얼굴이 심각하게 부어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직감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 밝혀야 할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특히 이 목 부분을 보면요, 너무 심하게 부어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내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요. 내상을 입었다면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소룡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먹었던 것은 바로 두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것은 이소룡이 쓰러졌던 집의 주인인 팅페이였습니다. 팅페이는 그동안 아내가 있던 이소룡과 내연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팅페이는 자신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기를 이소룡이 두통으로 괴로워하자 자신이 먹던 약을 주었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먹던 약이요, 사실 자신의 주치의가 팅페이에게 처방했던 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소룡이 의식이 없을 때 최초로 이소룡을 검진하기 위해 온 이 의사도 바로 팅페이의 주치의다 라는 이유에서 의심을 받았던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 의혹에 대한 내용은 내연녀인 팅페이가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을 이용해 이소룡을 살해했다 라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연녀의 살해, 치정살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럼 팅페이의 사생활을 좀 알아봐야겠죠. 기자들이 팅페이를 조사해 보니까 이소룡 외에도 애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남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팅페이가 이소룡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대요. 새로운 애인이 생기면서. 그런데 이소룡이 이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자 결국 팅페이가 독살을 하게 됐다 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게 억지로 만들어낸 소문 같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서 사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물에 의한 사망이라면은 밝혀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팅페이는요, 이야기예요. 에콰제직이라는 아스피린의 일종인 진통제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네, 이것은 흔하게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만약에 거짓이고 독살을 하기 위해서 다른 약을 준 것이라면 이것에 대한 증상은요, 바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소룡이 사망하면서 피를 토한다든지 얼굴색이 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부검만 하게 되면요, 독살인지 아닌지의 여부는요 금방 밝혀냅니다. 이것을 알아내지 못할 수가 없어요. 이소룡의 얼굴이 심각하게 부어있기는 했지만 이 사망의 원인은 중독에 의한 반응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게 되자 정페이는 자신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어요. 내연녀인 팅페이의 독살설은 흥미로운 가설일 뿐이지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설득력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팅페이의 독살설이 나왔던 이유는 어떤 내연녀인 여성에 대한 일종의 마녀 사냥이었고요. 어떤 증권가 찌라시 같은 수준의 루머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룡의 사망에 대한 두 번째 의혹은요, 마리화나에 의한 중독이다라는 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룡이 평소 마리화나에 어느 정도 중독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부검에서도 체내에서 마리화나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소룡이 당시에 슈퍼스타이기는 했지만 어떤 냉정한 헐리우드 시장에서 동양인에게 어떤 정당한 대접을 해줬을 거다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소룡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는 어떤 자본주의 시장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마리화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으며 과도한 중독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해도 당시 이소룡의 몸 안에서 검출된 약만 가지고 죽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소견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소룡의 사망 당시 의료진이 발표한 내용은 뇌부종이었어요. 뇌부종이라는 게 어떤 질병이냐면은 이 뇌의 척수액의 증가로 인해서 뇌조직의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뇌가 그냥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영화 소울을 보시면요, 거기서 직소가 두통으로 인해서 뇌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증상이 뇌부종이에요. 같은 병입니다. 이소룡이 앓던 병이. 뇌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압박이 오니까 두통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소룡이 죽던 날 두통을 호소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였겠죠. 그런데 왜 마리화나에 의한 사망설이 제기되었을까요? 홍콩에서는요, 당시 이소룡의 이미지가, 팬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어떤 바른 인품을 지니고 있는 존경받는 무도인이었는데요. 아편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마약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요, 이 사실이 결국 은밀하게 떠도는 소문처럼 알려지게 되었고 입으로 옮겨지면서 사실이 과장되어 루머로 돌게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의혹은요, 이소룡이 계약되어 있는 골든 하베스타사와 경쟁 관계인 쇼 브라더스사가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이소룡을 암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소룡은 72년도에 홍콩의 신흥 영화사인 이 골든 하베스트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영화에 출연합니다. 하지만 이소룡은 이 골든 하베스트와 계약하기 이전에 찾아간 영화사가 있어요. 거기가 쇼 브라더스사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홍콩으로 돌아갈 당시에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소룡이 제일 처음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 이 쇼 브라더스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소룡과 계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소룡은 바로 골든 하베스타와 계약을 했던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골든 하베스타라는 회사를 창립한 이 레이먼드 초우라는 사람이 원래는 쇼 브라더스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쇼 브라더스가 이소룡과 계약을 하지 않자 회사를 나와서 골든 하베스타를 창립하면서 이소룡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소룡의 영화가 흥행을 시작하면서 골든 하베스타사가 커지기 시작했던 거고, 쇼 브라더스의 영화적 입지를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쇼 브라더스는 자연스럽게 골든 하베스타를 견제하기 시작했고요. 이소룡에게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소룡이 이것을 거부하자 응징을 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도 소문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당시 쇼 브라더스사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사였습니다. 자본력도 상당히 뛰어났고요. 1년에 40편 이상의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였고 대부분이 흥행까지 하는 아주 큰 영화사였어요. 이런 곳에서 영화배우 한 사람 때문에 살인까지 한다는 것은요, 자칫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완전히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소룡이 물론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상대 회사의 배우 한 명 때문에
이런 큰 일을 할 정도로 취약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